영숙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운영했던 한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이른 아침을 여는 일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진은 남편 태연과 함께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진짜 웃음을 본 지 오래였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영숙은 문득 지난번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수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변한 건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2년 전 장례식장에서 수진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영숙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자식 집에 얹혀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거절한 이후로 수진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그런 말들로 영숙을 압박했습니다. 아침 7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2층에 사는 하숙생 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25살의 청년은 한 달 전부터 2층 방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라 영숙은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래, 우진아. 밥은 먹었어. 아직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오늘 따님이 오시나요? 응, 점심때쯤 온다고 했어. 왜 그래? 우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 그냥요.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영숙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과 태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태연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좀 어수선하네요. 청소 안 하세요? 아니야. 어제 다 했는데. 그래도 구석구석 먼지가 보이는데요. 요즘 혼자 사시니까 관리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중에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요양원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아, 난 요양원 안 갈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거기 가시면 편하잖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집에는 너희 아버지 추억도 있고. 추억이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추억이 밥 먹여줘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니까요. 태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 말이 맞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하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말이에요. 너무 크잖아요. 혼자 살기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영숙은 딸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이 집은 안 팔아. 너희 아버지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사세요. 알았어.
수진아, 오늘은 밥이나 먹자. 영숙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시쯤 수진과 태연이 떠났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변한 걸까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 9시 영숙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들려는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낯선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영숙은 방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 있나? 모르겠는데. 불이 꺼져 있잖아. 확인해 봐야지.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 남자들이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할머니, 저예요. 우진이에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방금 그 사람들 보셨죠? 누구였어? 우진이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지금 위험합니다. 영숙은 우진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진은 영숙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실 보험 사기 조사관입니다. 영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보험 사기 조사관이라고. 네. 1달 전부터 할머니 사위분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태연을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분은 과거에 보험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영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태연이 보험 사기를. 말도 안 돼. 우리 사위가 그럴 리 없어. 할머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우진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사위분 맞죠? 사진 속 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3년 전에 첫 번째 보험 사기가 있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은 1년 전이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 수진이도 알고 있는 거야.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도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수진의 이상한 행동들이. 할머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진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방금 온 그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미행하던 중에 사위분이 그들과 만나는 걸 봤어요. 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데. 청부업자들입니다. 청부업자. 영숙은 그 단어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설마. 네. 할머니를 해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진이가 아무리 변했어도 자기 엄마를 죽이려고 할 리는 없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낮에 따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랑 집 파는 이야기를 했어. 그럼 할머니가 거절하셨나요? 흥. 나는 이 집 안 판다고 했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꾼 것 같아요. 무슨 계획? 할머니를 직접 제거하는 계획이요.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진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을 해?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데. 정확히는 사위분이 주도하고 따님은 동조하는 것 같아요. 우진의 말에 영숙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동조한다는 것도 결국 같은 뜻 아닌가요? 할머니, 지금 중요한 건 할머니의 안전이에요. 일단 이 집을 떠나셔야 해요. 어디로 가?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며칠만 계시면 돼요. 그동안 제가 증거를 확보할게요. 증거. 네. 경찰에 신고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은 의심 단계라서 바로 체포할 수 없거든요. 영숙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울 시간 없어요. 지금 짐 싸셔야 해요. 그들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뭘 챙겨야 해?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옷 몇 벌이랑 중요한 서류들이요. 영숙은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몇 벌 넣고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도 챙겼습니다. 준비됐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 출발할게요. 우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잠깐. 영숙이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괜찮아요, 할머니. 제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영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올 수나 있을까? 우진의 차는 건물 뒤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차에 타려는 순간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타세요. 우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두 명의 남자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했네요. 정말 올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밤에 일을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숙은 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우진이 없었다면 정말로 오늘 밤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차는 어두운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동네. 이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당연하죠. 하지만 할머니는 용감하세요. 나이에 비해. 나이에 비해라니.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겁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진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같으면 충격받아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을 텐데. 나도 충격받았어. 다만 죽기는 싫어서 움직이는 것뿐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우진이 작은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계세요. 모텔이야. 지금은 이곳이 가장 안전해요. CCTV도 없고 신분증 확인도 안 하거든요. 우진은 영숙을 3층 방까지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할머니, 절대로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식사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알겠어. 그리고 이거 쓰세요. 우진이 새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폰은 추적당할 수 있어요. 이 번호는 저만 알고 있으니까 안전해요.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이제 좀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우진이 나가고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방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수진이 있겠죠.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 딸이. 영숙은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진이 가져다 준 샌드위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우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잠이 오겠어. 우진아, 어떻게 됐어? 증거는 찾았어. 우진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할머니 집 주변을 촬영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검은 승용차가 영숙의 집 앞에 멈춰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그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 영숙을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수진과 태연이었습니다. 저 시간에 왜 온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없어진 걸 확인하러 온 것 같아요. 화면 속에서 수진과 태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그들이 다시 나왔을 때 태연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없어졌다니. 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계획을 바꿔야겠네.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찾아내세요. 빨리. 알았어. 태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황하지 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야. 틀림없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영숙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진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믿으시겠어요. 수진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그건 제가 더 조사해봐야 알 것 같아요. 우진은 다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위분의 과거를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사위분의 전 부인들이 모두 사망했어요. 전 부인들이라고. 네. 태연은 결혼을 3번 했어요. 그리고 3명 다 결혼 1년 안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영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명이나. 그럼 수진이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먼저 제거 대상인 것 같아요. 왜? 할머니의 재산 때문이죠. 이 집이랑 예금이 얼마나 되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이 8억 정도 하고 예금이 2억 정도 있어. 10억이면 큰 돈이죠. 그 돈을 노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유언장을 썼어. 모든 재산을 수진이한테 주기로.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가 자연사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싫은 거죠. 영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자기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요.
우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을 해? 내가 평생 키운 딸이 날 돈으로밖에 안 보는데. 할머니, 지금 중요한 건 증거를 더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할머니가 미끼가 되셔야 해요. 미끼라니. 네.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면 그들이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그때를 노리는 거죠. 위험하지 않아. 제가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할머니는 절대 다치지 않으실 거예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요? 수진이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할머니, 그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정말로 수진이가 날 죽이려 하는지. 우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따님은 괜찮아. 나는 수진이 엄마야. 내 딸이 어떤 아이인지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어.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을게요. 녹음기도 준비하고요. 고마워, 우진아. 그럼 언제 만날 거예요? 내일.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게. 장소는 사람 많은 곳으로 정하세요. 카페 같은데요. 그날 오후 영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이 준 새 휴대폰으로는 추적될 위험이 있어서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던데. 친구 집에 있어. 갑자기 외로워서 며칠 묵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그런데 수진아, 내일 시간 있어. 만나고 싶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요. 갑자기요.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만나서 하자. 명동 그 카페 있잖아. 거기서 내일 2시에 보자. 알겠어요. 어머니, 조심히 오세요. 그래. 너도.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걱정하는 딸처럼. 하지만 영숙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연기라는 것을.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허무해서. 평생을 함께 산 딸인데 이제 와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네. 내일 만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 아니야.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내가 느꼈어.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을. 내가 친구 집에 있다고 했을 때 안심하는 목소리를. 그건 내가 죽지 않아서 안심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나타나서 안심한 거야. 할머니, 괜찮아. 이미 각오했어. 내일 수진이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날 죽이고 싶었는지.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숙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를 낳던 날,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쩌면 남편이 죽고 나서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연을 만나고 나서였을지도.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영숙은 명동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은 근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긴장 푸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면 돼요. 알았어.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수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왔구나. 영숙은 수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친구 집은 어디예요? 왜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냥 혼자 있기 외로워서 연락 좀 하시지. 걱정했잖아요. 수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영숙은 그 이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수진아, 오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뭔데요? 영숙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없니?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숨기는 게 있으면 말해. 우리 모녀잖아.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연이 말이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 당연하죠. 제 남편인데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수진이 경계할 것입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방해되니.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방해라니. 솔직히 말해.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생활이 힘든 거 아니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나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는 거야?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죠.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이 더 안전하잖아요. 안전. 영숙은 그 단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내 안전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 당연하죠.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럼 집은 왜 팔라고 하는 거야? 그건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고,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면 되고, 그 돈은 누가 관리하는데?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연히 제가 관리하죠. 어머니 딸인데. 영숙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 나 죽기를 바라니. 어머니. 수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왜 사람을 보내서 나를 해치려고 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저께 밤, 검은 차를 타고 온 남자들. 그들이 누군지 알지?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는데요. 그럼 태연은 알겠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녹화도 했고. 영숙은 가방에서 우진이 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태연이 집 앞에 도착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 어머니, 오해해요. 그날은 그냥 뭐, 확인하러 간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계신지. 새벽 2시에. 그건. 영숙은 태블릿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연기해. 나도 다 알아. 태연이 과거에 뭘 했는지, 전 부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수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다 아시네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돈이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돈. 그게 필요했어요. 그럼 달라고 하지. 왜 나를 죽이려 해?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전부. 아니잖아요. 조금씩만 주시면서 간섭하실 거잖아요. 간섭. 영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했어? 맨날 하셨어요. 우리 집에 같이 살 때도 맨날 이래라 저래라. 그건 걱정해서 그런 거야. 걱정이요.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매일 잔소리 듣는 게.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태연이랑 싸운 적도 많았어요. 태연이.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조종하고 있는 거 모르니. 조종이요. 수진이 반발했습니다. 태연 오빠는 날 사랑해요. 사랑.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돈 때문에. 전 부인들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태연 오빠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 전 부인들 3명 다 1년 안에 죽었어. 그것도 모두 사고사로.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사람 곁에 있는 거니. 그건 어머니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데. 태연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사람들은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난 달라요. 수진아. 영숙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난 태연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나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시면 돼요. 집이랑 재산 정리하시고 요양원에 가세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만약 안 그러면.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영숙은 딸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아는 수진은 없다는 것을. 눈앞의 여자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어.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한 것 같구나.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영숙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서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녹음 잘 됐어. 네. 완벽해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거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할머니가 미끼가 되셔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자. 어차피 잃을 건 없어. 이미 딸은 잃었으니까. 이틀 후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자신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괜찮아. 이제 그만 도망 다니고 싶어. 우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경찰과 협조해서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집에 도착한 영숙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비운 집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요. 영숙은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진이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까지. 할머니, 이 버튼 보이시죠? 위험하면 이걸 누르세요. 즉시 경찰이 출동할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절대로 음식이나 음료는 드시면 안 돼요.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조심할게. 그날 저녁 영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집에 돌아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요. 언제요? 오늘 오후에. 수진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요?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못 돌아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봤어. 내 말대로 할게. 정말요? 응. 집도 팔고 요양원도 알아볼게.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일 와줄 수 있니? 서류 정리 좀 도와주고. 네. 당연하죠. 태연이랑 같이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진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내일 온대요. 좋아요. 그럼 경찰에 연락할게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 오히려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수진이 체포되고 태연도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우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어요. 신호 보내면 3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알겠어. 할머니,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지금이라도. 아니야. 해야 해. 우진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세요.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과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 카페에서의 냉랭한 대화는 없었던 것처럼. 왔구나. 들어와. 태연도 오늘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거실에 앉아 영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물론 자신은 마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요양원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내 말이 맞더라.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불안해. 잘 생각하셨어요. 태연이 거들었습니다.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그래. 고마워. 그럼 집은 언제 파실 거예요? 수진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려고. 일단 정리할 게 많잖아. 그래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니?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영숙은 딸의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돈이 필요한가 보다. 수진아, 혹시 돈이 급하니?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급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정말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수진아. 응. 그 돈 태연이 쓰는 거 아니지.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이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알아. 영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연이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험 사기했잖아. 전 부인들도 모두 죽였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태연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사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하려고 했는지도 알아. 태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알면서도 우리를 부른 거예요.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연이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없으면 소용없어요. 있어. 영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한 말 다 녹음했어. 카페에서 한 대화도 있고.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걸 내놓으세요. 싫어. 이미 경찰한테 보냈어. 거짓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태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영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하시면 고통 없이 보내드릴게요. 태연이 다가오려는 순간 영숙은 주머니 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경찰이 올 것입니다. 3분만 버티면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태연이 영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숙은 옆으로 피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뛰었습니다. 태연이 뒤쫓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숙은 부엌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찔러버릴 거야. 어머니. 수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래요? 순순히 하시면 되잖아요. 순순히 죽으라고.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미쳤니? 그럼 어쩔 수 없죠. 태연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태연의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 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할멈이. 그때 현관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연과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손들어. 두 사람 모두.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태연은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태현, 박수진, 당신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끝났구나. 네. 이제 끝났어요.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우진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태연의 과거 범죄들, 수진과의 공모 정황, 그리고 영숙을 살해하려 했던 현장 증거까지. 할머니, 검사가 말하길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받을 거래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태연은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따님은 10년 이상은 받을 것 같대요. 10년.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나는 85이겠네. 할머니, 후회하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슬플 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수진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진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영숙은 거절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 해야 할 일이야. 마지막으로 딸과 나눌 대화니까. 구치소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니?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이해해달라고. 어머니.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정말 뭐.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태연이 시켜서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니.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 안 해. 다만 약한 아이였던 것 같아. 어머니. 나쁜 사람 말 잘 듣고 돈에 흔들리고 엄마보다 남자를 선택하고 그게 내 선택이었어. 전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영숙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날 사랑했니? 태연 오빠 만나기 전까지요. 수진의 대답에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솔직하네. 어머니,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오래 살아야겠지. 얼마나요? 10년. 어쩌면 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나 나오면 40이 넘어요. 그래.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어머니, 제발. 합의해주세요. 수진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처벌 안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선처를 부탁해주세요. 검사한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어머니.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전 어머니 딸이에요. 그래.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야. 그래서 더 아파. 내가 날 죽이려 했다는 게. 어머니를 죽이려 한 딸을 어떻게 용서해.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니.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감옥에서 반성하길 바라. 진짜 반성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나오길. 어머니. 그럼 나 나와도 어머니 못 보는 거예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숙은 뒤돌아섰습니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며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딸이라 해도.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영숙은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다음 날 우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이제 좀 정리된 것 같아. 우진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보험사에서 준 포상금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태연의 과거 범죄들이 밝혀져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었대요.
영숙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이거 내가 가져. 안 돼요. 할머니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영숙은 봉투를 다시 우진에게 밀었습니다. 내가 고생했잖아. 내 몫이야. 할머니, 가져. 그리고 고마웠어. 정말로.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만에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텐데. 괜찮아. 영숙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됐으니까 적응해야지. 할머니.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 어때요? 무슨 일? 노인 상담이요.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 도와주는 일이에요. 할머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에요. 할머니만큼 용감한 분 못 봤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저는 확신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볼게. 나도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고마워, 우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괜찮아요. 우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은 장미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봐요. 올해도 장미가 피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이제 우진의 보험사기 조사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영숙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자꾸 돈을 달래요. 처음엔 조금씩 빌려줬는데 이제는 집까지 팔라고 해요. 영숙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죽을 뻔한 이야기,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맞섰던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도 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영숙은 우진과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한 분 구하셨네요. 우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구해. 그분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지. 그래도 할머니 말씀이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경험을 나눴을 뿐이야. 그나저나 할머니.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재판이 다음 주래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가실 거예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안 갈 거야. 왜요? 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기억 속의 수진이로 남기고 싶어. 우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재판날이 왔습니다. 영숙은 집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쇄보험 사기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인 박수진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12년.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나올 때쯤이면 42이겠네요. 그때 나는 87. 과연 살아있을까? 영숙은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우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응, 봤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할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장미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영숙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아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진이 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네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볼게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요.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우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보다 할머니가 더 전문가 같아요. 무슨 소리야? 영숙도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경험을 나눌 뿐이야.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거든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여보. 영숙은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수진이 생각나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영숙은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누군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지난주에 상담했던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랑 잘 해결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더니 조사가 시작됐대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셔서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거든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나 결정했어. 뭐요? 집 팔 거야. 정말요? 왜 갑자기? 이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아. 좋은 추억도 있지만 나쁜 추억도 있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 좋은 생각이에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실 거예요? 작은 아파트로 갈까 해.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남은 돈은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돕는 데 쓸 거야.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대단하긴. 그냥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야. 한 달 후 영숙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남편 사진을 벽에 걸며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작지만 따뜻하죠.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영숙은 남편 사진에 키스를 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이제 76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매주 사무실에 나가 상담을 하고 주말에는 노인 권익 보호 강연을 다녔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구청에서 주최하는 노인 인권 세미나였습니다. 영숙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석에는 100여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죽을 고비를 넘긴 이야기,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맞섰던 이야기.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후회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키웠기에 딸이 저렇게 됐을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잘못한 건 저가 아니라는 것을,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제 딸이라는 것을.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영숙이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이든 복지센터든 아니면 저 같은 사람한테라도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강연장을 나서며 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우진아, 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 혹시 좋은 일 있어? 우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누군데?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할머니도 아시는 지수 씨요. 아, 그 착한 아가씨. 잘 됐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 밥 사줄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영숙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행복해야 해.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발신일란을 보는 순간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수진. 딸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저는 여기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기까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게 어머니께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태연과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나쁜 딸이었는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반성하고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영숙은 책상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편지 잘 받았다. 내가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저지른 일이 용서하기 힘들 뿐이지.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열심히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그때 다시 만나자.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새로운 일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어. 너도 거기서 건강 잘 챙기고. 사랑한다, 수진아. 편지를 붙이고 나서 영숙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영숙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아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우진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회사에서 할머니한테 정식으로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대요. 급여도 나오고요. 정말. 영숙이 놀랐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할머니가 제일 적임자래요. 경험도 많으시고 사람들한테 신뢰도 받으시고.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76의 나이에 새 직장을 갖는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아. 해볼게.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그날 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숙은 남편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76이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 자랑스럽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밝았습니다. 영숙은 자신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현관문을 나서며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를 받아도 혼자가 되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영숙은 증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영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숙도 그 하루의 일부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는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사무실에 도착하니 우진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흥.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인생처럼. 그날 영숙은 3명의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퇴근길에 영숙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정말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며 영숙은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고, 목적을 찾았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세 사람을 도왔고, 우진이와 차를 마셨고, 아름다운 석양을 봤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된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여보. 영숙도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남편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6살 김영숙의 새로운 인생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기를 바랍니다.